저는 장례식장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두덩이는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가 돌아가셨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닥이셨고 명절 음식을 차려드려도 그래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원래 며느리한테 차가운 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한테만 그랬다는 걸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변호사님 오셨대. 엄마, 유 원장 공개한다고? 유 원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회실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 피곤한 얼굴에 남편 준호, 그리고 시누이와 시동생.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유 원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박순덕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 시가 22억 원, 용인 상가 건물 1동 8억 원, 예금 및 주식 2억 원, 총 32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며느리 김민지에게 상속합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법회실이 얼어붙었어요. 잠깐만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 재산을 민지 씨한테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고인께서는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누이가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이어받아 낭독했어요. 수진아, 준호야, 준영아, 엄마의 결정을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이건 엄마가 평생 미루고 미뤄온 빚을 갚는 거란다. 민지에게 물려주는 이 재산은 원래부터 민지의 것이었어.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민지뿐이다. 미안하다. 30년 전 진실?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1995년 제가 13살 때였어요. 대체 무슨 진실이란 걸까요? 시누이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배신감과 증오가 섞여 있었어요. 김민지,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정말 몰라요. 거짓말 마! 시누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시누이는 저를 밀쳤어요. 저는 의자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습니다. 유산 소송 걸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시누이가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민지야, 솔직히 말해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모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누이가 너무 흥분했다고. 친정도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20통이 넘는 메시지. 모두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가로챈 며느리 맞죠? 32억을 혼자 먹으려고 노인 조종했다면서요? 양심도 없나? 저는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제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어젯밤 올라온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쓴 글이었어요. 제가 평소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거짓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모두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분쟁 조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는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근거는 시어머니의 치매 의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류분 침해였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뭐냐고요?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는 결국 법정에서 보자는 것으로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아? 응, 정말 몰라. 믿고 싶어. 근데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 당신마저 날 의심하면 난 어떡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혼자 지냈어요. SNS는 더 이상 보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렸고 카페에 가면 힐끔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32억을 혼자 먹으려고. 무섭게 생겼네.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웠고 사람들 만나기 두려웠어요.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끊겼고 시댁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통보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의 40년 지기 친구.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계셨죠. 할머니가 도시락을 펼쳤을 때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민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시어머니는 미혼모였다는 것, 당시 사회적 시선이 혹독해서 부모님이 강제로 저를 입양 보냈다는 것. 시어머니는 울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못 이겼다고. 순덕이는 15년을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매주 입양 기관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기록이 폐기됐대. 그러다 2010년에 포기하고 재혼했어.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내가 순덕이는 한 번에 알아봤대. 폴라로이드 사진 속 아기 얼굴을 15년간 매일 보며 울었으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고 있었잖아. 순덕이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침묵하기로 했지. 15년간 딸을 며느리로 대해야 했던 거야. 안아주고 싶은데 참아야 했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차갑게 굴어야 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이는 매일 밤 울었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지막에 남긴 유산은 30년간 못 해준 사랑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고만 있을 순 없다고. 노트를 꺼내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DNA 검사. 둘째, 입양 기록 찾기. 셋째, 시어머니의 과거 조사. 오전 10시, 저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유품 중 머리카락이나 칫솔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모든 유품은 시댁에 있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김민지 씨죠. 저는 변호사 최현우입니다. 이영자 할머니께서 저를 소개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입양된 경험이 있어서 제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유언장, 편지, 폴라로이드 사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먼저 DNA 검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1년 전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다면 혈액 샘플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법원 명령을 받으면 그걸로 검사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록은 이 기관들을 찾아가 보세요. 변호사는 홀트 아동 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의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지 씨, 1995년 3월 1일생 맞으시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손으로 쓴 입양 신청서가 보였어요. 신청인 이름 박순덕, 아동 이름 김민지, 생년월일 1995년 3월 1일, 입양 사유 미혼모 양육 불가. 시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의 서명도 보였어요. 특이사항이 있네요. 생모 박순덕, 친권 포기 각서 작성 거부. 할아버지 박영철이 대리 서명함. 생모는 입양 당일 불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서류를 작성했고 엄마는 입양 당일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복사본을 받아 나왔습니다. 30년 전 기록이 제 손에 쥐어졌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지 씨, 좋은 소식입니다. 병원 측에서 협조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혈액 샘플이 보관되어 있대요. 내일 검사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재판 이틀 전이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수님, 시동생 박준영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서 시동생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제가 가져온 거예요. 누나한테는 비밀로 했고요. 수첩은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년치 일기. 시동생이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들었다. 민지를 봤다. 예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라고 부를 수 없다. 미안해. 내 딸아, 이제 준비해야겠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페이지들에도 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민지가 명절 음식을 해왔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는 형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준영 씨는 저를 믿어요? 네. 이 일기를 보고 확신했어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시동생이 일기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판 때 증거로 제출하세요. 누나한테 뭐라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시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 복사본을 읽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엄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한다. 민지에게 모든 걸 물려줄 것이다. 이게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해. 민지야. 살아서는 말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고백하는. 재판 전날 최연우 변호사 사무실에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김민지 씨는 박순덕 여사의 친딸이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일 재판에서 이 모든 걸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동생에게서 황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님, 큰일 났어요. 누나가 언론에 흘렸어요. 뉴스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32억 유산 독차지 며느리, 알고 보니 위장 결혼? 시어머니가 친엄마라는 황당 주장. 벌써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댓글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면 판결도 신중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날 밤 이영자 할머니가 찾아와 마지막 편지를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 쓴 편지였어요. 민지야, 15년이 지옥 같았어. 매일 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울고 싶었어. 하지만 참아야 했어. 준호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미안해. 사랑해. 내 딸아.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호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노려봤고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시동생만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고인을 조종하여 부당하게 유산을 취득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자신이 고인의 친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연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입양 서류, 폴라로이드 사진, 시어머니의 일기장. 판사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민지가 고인의 친딸임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유산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 밖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잠깐만. 우리는 법원 뒤편 정원으로 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안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알겠어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월세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바랐던 게 이것일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키려 했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고 계실까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